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오늘 파이 공식 웹사이트 블로그란에 파이오니어를 위한 KYC 프로세스 업데이트 이 기사가 떴는데요. 물론 이 글만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총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KYC 관련 업데이트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12월 코어팀의 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블로그 글을 보시면요. 파이 KYC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인프라 이런 타이틀로 기사 글이 있는데요.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 당시 파이오니어들의 이름 변경 항소를 처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몇몇 파이오니어들이 KYC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데 지연이 발생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또 작업을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파이오니어들은 기계 자동화를 통해 처리되어 통과가 되고 있지만 기계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름 항소를 위한 인간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언급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2년 12월에 이미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던 이유로는 이 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일단 10가지 이상의 각기 다른 KYC 문제와 프로그레스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 KYC의 알고리즘을 다 분석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일들이 또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통해 파이 계정을 인증을 하면 네트워크의 13%가 자동적으로 KYC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KYC를 신청하려면 계정이 지금 인증이 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달라 이런 또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파이 앱을 다운받아서 파이 채굴은 시작을 하였지만 또 기본적인 전화번호 인증, 페이스북 인증을 시켜놓지 않는 경우 그 계정이 가계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 자동 필터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파이 앱을 다운받아서 채굴을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프로필로 넘어가서 휴대폰 번호나 페이스북 연동이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KYC 제출 서류 중 이 스톡이 된, 즉 고착이 된 KYC 이 신청서 중 56%를 차단 해제시킴과 동시에 또 완벽하게 고착이 된 이 KYC 신청서의 비율은 약 11% 정도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는데요. 이 11%는 영상 후에도 나오겠지만 가계정으로 판단되는 계정 또는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을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코어팀의 대화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2022년 3분기, 4분기를 보면 이미 코어팀에서는 매스 KYC는 시작이 되었음을 여러 번 강조를 하였고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KYC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KYC 솔루션은 제출된 신청서에 필요한 만큼 확장이 되고 여전히 이름 변경 항소 또는 지역에 대한 이유 또 미성년자 등 복잡성의 다양한 코너 케이스로 인해서 신청할 수 없는 개척자들이 존재하긴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모든 개척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러한 코너 케이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코어팀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매스 KYC가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또 채굴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KYC 기회를 오랫동안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떤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가계정으로 의심을 받았을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코어팀의 공지를 보면 2023년에는 KYC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회를 업데이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이제 소명서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소명서 작성과 제출 방식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아직도 KYC 기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또 검토 중이 아니라 KYC 통과 거부 케이스건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시고 소명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 KYC 기회를 얻게 된 분들도 있으시고 반대로 서류가 제출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떤 변화가 없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2023년 한 유저와 니콜라스의 대화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 한 유저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년 동안 노드를 운영해 왔지만 아직 많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KYC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파이오니어들이 겪고 있는 이 KYC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스는 KYC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시스템이 과거에 너무 많은 가짜 계정이나 또 기타 정책 위반과 관련된 사용자로 표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이러한 사례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나중에 차후에 검토가 다시 될 것이다. 즉 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니콜라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미 KYC를 제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여 먼저 완전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했는데 이미 파이코어 팀에서는 완전 고착된 수의
이 11%를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짜 계정 또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제 2022년 말부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즉 가계정의 비율이 무시하지 못할 수치이고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재검토나 통과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파이 KYC는 다른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KYC와는 다르게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KY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만 현재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다양한 레이아웃을 가진 아이디들, 심지어 수기로 기록된 아이디까지 지금 파이 KYC에 지금 적용이 되어서 제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왜 이렇게 KYC를 어렵게 가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 파이의 백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이 파이코인의 분배권을 준다라는 것은 파이가 타 프로젝트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포용력을 가지겠다라는 그 초기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없는 국민들 또는 다른 계층을 위해서도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고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이 파이 탈중앙 KYC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어렵고 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어팀과 모두와의 미팅을 보면 2023년이 되어서야 이 네팔과 같은 국가들은 수기로 제출한 이 아이디 등이 AI에 자동적으로 이 디텍팅이 되면서 KYC 제출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네팔과 같은 아이디가 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본적인 KYC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AI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그 AI 검증이 불가한 부분은 인간 검증자가 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와 또 시간과 반복이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 코어팀도 그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2022년 12월에도 나왔었고 2023년 이 모도와 코어팀의 이 미팅에서도 수차례 언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이 파이디 3월 달에 이 KYC 관련 공식 공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당시 주요 토픽은 KYC 대상 확대 및 텐터티브 KYC, 즉 임시 승인 프로그램 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텐터티브 KYC 프로그램은 별도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KYC 제공이며, 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가계정, 봇 계정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당시 수많은 KYC 신청자들이 임시 승인자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임시 승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유저층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까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임시 승인, 이 텐터티브 KYC 승인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KYC 신청서가 분산 검증 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신분증 문서가 유효하고 일치함을 얘기합니다. 또 귀하의 계정은 가계정이나 정책 위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인된 계정이 임시 승인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추가 검증을 이제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인 뭐 다른 조치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지금 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임시 승인에서 정식 승인으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소식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간히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 승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인내를 가지시고 채굴을 지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4월로 넘어가서 이 KYC Q&A, 이 코어팀의 블로그 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YC 슬롯은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할당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렇지가 않다. 현재는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로 KYC 슬롯이 할당되는 것이 아니고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누구나 파이 브라우저의 KYC 앱을 통해서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 기반의 KYC 슬롯 할당은 이제 사용이 되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새로 생성된 계정은 즉시 KYC 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30일 동안 채굴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30일이라는 것은 뭐 연속적으로 채굴을 할 필요는 없고 띄엄띄엄 채굴을 하시더라도 30번은 채굴 버튼을 눌러야 KYC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KYC 검증 리소스를 보다 헌신적인 파이오니어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 KYC 신청 자격을 기다림에 있어서 KYC 팝업 알림창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파이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KYC 슬롯을 클릭을 해서 직접 KYC 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자격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파이 채굴 버튼을 누르시면서 기본적으로 파이 브라우저에도 접속을 해서 KYC 슬롯을 한 번씩 클릭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임시 승인에 대해서 Q&A가 다시 언급이 되었는데요. 임시 승인의 존재 이유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가짜 및 봇 계정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정 추가 검증 단계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이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KYC 신청 처리량, 각 국가의 인간 밸리데이터의 가용성, 그리고 신청의 복잡성 및 임시 승인 케이스에 적용되는 추가 검증 유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 승인 이 상태의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 다르고 필요한 추가 검증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9월경이 돼서 제가 이 파이코 팀의 KYC 관련 내부 자료 소스를 한번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KYC 관련 업데이트 사항이 있었고 사실 이 KYC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파이코 팀이 KYC에게만 집중을 할 수는 없고 이 병렬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코어 팀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30개 정도의 프로젝트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Y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당시 눈에 띄는 부분은 KYC 신청서 고착된 이유와 그 비율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큰 비율이 66%에 해당되는 이 미싱 필드라는 이유였고 그리고 2위가 약 20%에 해당되는 이미지나 영상 관련 이 컨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3위가 각각 다른 이유로 이 11%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이는 11%의 비율은 2022년 코어팀이 얘기를 했던 완전 고착된 비율의 11%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1%는 가계정으로 판단이 되거나 다양한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그런 계정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죠. 이 미싱 필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이름이나 생일, 기타 등등을 기입하지 않거나 식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동으로 감지되지 않는 필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누락된 필드가 없어질 때까지 아이디를 다시 업로드하라는 그 메시지를 3번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3번 시도한 후에도 누락된 필드가 존재하면 경고와 함께 응용 프로그램을 제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확률상 고착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 결과는 사람이 명백한 아이디를 직접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팀에서는 최근에 파이 앱을 통해서 이런 공지를 내어줍니다. KYC 언블락 시키는 방법, 즉 통과시키는 방법 팁 1번이라고 해서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이제 없애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끔씩 파이오니어는 KYC 검증 프로세스 중에 생년월일이나 신분증 유효기간과 같은 중요한 세부 정보를 기입하는 것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 지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KYC 신청서의 모든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된 또 다른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네팔의 아이디처럼 이 수기로 등록된 아이디 같은 경우는 AI 검증 시 제대로 된 밸류 값이 추출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코어팀 측에서 좀 더 여러 아이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고 버그를 수정해야 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오류를 줄여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KYC 신청자가 아이디 사진을 찍을 때 이 선명하지 않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추출이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높은 검증자 스코어를 가진 검증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이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타임라인이 2023년 말까지 그때 당시 예상이 되었습니다. 검증 점수를 개선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초 정도에는 그 검증자들을 통해서 여러 또 검증의 속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중 여기 20%에 해당되는 이 셀피나 셀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 동영상이 올바르게 처리가 되지 않아서 최종 진행을 또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9월 당시부터 해서 이 처리 프로그레스량이 계속 조금씩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방면으로 솔루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코어팀이 자체적으로 여러 버그를 개선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KYC 신청자들이 비디오 또는 이미지 사진을 제출할 때 아니면 아이디 이미지 자체가 너무 흐릿한 경우에는 아이디를 신규 아이디로 교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촬영 시 조도나 이 화질에 좀 더 신경을 더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파이코어 팀이 최근 KYC 통과 팁으로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내부 자료를 좀 더 지켜보면요. 이 KYC가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마킹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분산화 KYC 방식이 개발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에 어떤 다른 타 프로젝트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의 시스템이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오픈소스가 제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초기부터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개 이상의 국가와 수많은 종류의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 KYC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파이가 KYC를 하는 이유는 가계정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모든 파이오니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KYC를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가계정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규정 위반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안 되는지를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은 이 거래소의 KYC와 이 파이의 KYC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그렇게 비교할 바는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이낸스와 같은 이 거래소의 KYC는 사실 통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오해를 해서 KYC 통과를 시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 바이낸스가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KYC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큰 벌금을 미 정부에 물기도 했었습니다. 거래소는 결국 유저들의 이 수수료로 수익을 거두는 기업이기 때문에 KYC를 엄격하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다다익선인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YC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래소는 KYC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 KYC와는 좀 더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누구나 지속적으로 KYC를 오해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한 명의 파이오니어가 대량의 계정으로 파이코인을 파이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받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누구도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파이 코어 팀뿐만이 아니고요, 파이 생태계 전체가 큰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래소와는 다르게 이 KYC 시스템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파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파이오니어를 위한 KYC 프로세스 업데이트라는 공식 글이 뜨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유출된 자료들과 다 이어져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요 문제 도출 및 해결이라고 해서 저희 KYC 프로세스에서 주요 고비 중 하나는 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이 있는 신청서입니다. 이건 고착된 비율 66%나 20%에 해당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때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처리 효율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게 누락 상태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 문서, 레이아웃 및 디자인의 다양성, 아이디의 전면 및 후면에 흩어진 데이터, 명확하지 않은 아이디의 이미지, 신청서 작성 시 발생한 인간 오류 등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과 최근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KYC 신청서에서 발생하는 정보 누락 및 불일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으로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 및 배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이전에는 누락된 데이터로 인해서 KYC 프로세스에서 막힌 총 신청서 150만 건이 있었는데, 코어팀은 아이디 문서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코드를 개선하고 11월에는 이 150만 건에서 130만 건으로 줄여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이 130만 건의 신청서를 다시 종합 처리해서 또 이 중 53만 2천 건의 신청서가 막힌 상태에서 벗어나 KYC 여정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고착 비율을 상당하게 줄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상된 라이브니스 비디오 처리가 진행이 되었고 23년 11월 이전에 약 15만 3천 개의 KYC 신청서가 있었으며 초기 제출 시 비디오 처리 실패로 인해서 이제 KYC 이 프로세스에 갇혀 있었는데요. 현재는 해결이 많이 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19,000개의 신청서로 효과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마크 문제로 이 막힌 신청서도 해제가 되어서 상당히 많은 수치는 아니었지만 이 솔루션으로 1,367개의 파이오니어의 이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비교 및 항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KYC 프로세스의 이 계정과 관련된 모든 이름이 동일한 사람을 가리키는지를 검증하는 이 복잡성으로 인해서 많은 신청서가 다음 단계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이름 비교는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었지만 알고리즘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튜토리얼 및 디자인이 개발이 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이 검증자들에게 이 고착된 신청서가 배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이름 비교 및 여러 이름 항소 요청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국내에서는 이름 수정권에 관한 검증이 상당히 많았던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코어팀에서는 이미 모더레이터들에게 몇몇 평가 점수가 높은 검증자들을 대상으로 이름 유사성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지를 며칠 전에 내렸었고요. 그들은 다양한 경우와 평가 절차를 다루는 튜토리얼을 미리 받게 될 것이고 검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이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에게는 이름 검토권들이 많이 뜨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파이오니어 분들은 당연히 한국 이름 수정권만 검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인의 이름은 뭐 사소한 오류가 있었는지 어떤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는지 등등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해외 파이오니어들의 이름을 보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니콜라스의 닉네임은 보통 해외에서는 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는 국내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이름만 다시 검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면 파이오니어를 위한 KYC 원활한 프로세스를 위한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이 요소는 파이 네트워크 이 채팅 앱에서요. 파이코팀, 모더, Q&A 방에 접속을 해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또 이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접속을 하셔서 중요 공지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